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수도권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제 어떤 그런 주의점이라든가 뭐 어떤 그 주안점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구입을 할 때 이제 그 이제 경매로 이제 취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이제 매매 중에서도 뭐 일반 그냥 거래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금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사실 뭐 요즘에 이제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하락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그걸 구매로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잦아들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점이 있다, 또는 내가 실거주용이다,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아니면은 또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실거주이지만 어쨌든 최소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좀 물가 상승률 정도는 올라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그러면은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실거주의 어떤 그런 주택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이제 주로 주요 항목으로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거래 침체기에도 과연 살아남는 부동산의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어떤 그런 그 물건들 이런 것들 보고 거기에 대한 있는 내용을 주로 이제 한번 보면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름대로 이제 흥미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소나마 이제 이걸 들으면서 약간 마음 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 같은 거를 이제 보려고 하고요. 요게 이제 경매 사건이긴 한데, 일단 요거 자체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훌륭한 어떤 물건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위치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에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내성에 강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지는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374번지에 있는 아주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또 그 감정가는 2억 5천 정도에 돼 있었고요. 한 번 유찰이 되면서 1억 7,500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어떤 분이 받았다가 또 이걸 갖다가 돈을 미납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납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은 이제 2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물건 현황을 이렇게 보면요, 글씨가 이제 작으실 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하고 상가 학교 있고요. 인근에 버스 정류장하고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 포장도로하고 외곽도로가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일반적인 전형적인 아파트의 임대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낙찰은 얼마에 됐냐면은 그 2억 3,400 정도에 약 감정가의 한 94% 정도에 상당히 높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입찰자도 그 13명 정도가 입찰이 들어온 어떤 그런 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수도권의 주택을 이제 구입할 시 얘기하면서 앞에 이제 물건들을 봤고요. 그 물건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사진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지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구태여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브랜드 시절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브랜드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브랜드보다는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 어떤 편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긴 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고요. 이렇게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한 34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세대이긴 하지만 인근 지역들은 전부 다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런 아파트 저런 아파트 모아서 하나의 단지와 같은
그러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 오른쪽에 있는 지도의 지도 맨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이 부평구청역이에요. 그래서 부평구청역에 가기가 굉장히 쉬운 지역에 있는 그러한 아파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과연 내가 실거주 목적 또는 실수요 목적으로 매수를 하던 아니면 경매로 매입을 한다 할 때 어떤 그 조건이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13명, 이전에는 17명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주목과 이목을 끌었는지 이런 원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칠판에 얘기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요 물건 자체는 일단 상당히 입지라고 한다면 만약에 거기가 이제 해당의 어떤 그 관심 지역이 인천이라고 한다면 인천 지역에서는 가장 최대의 어떤 그런 수혜를 받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의 물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이론들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도권의 주택 구입 시에 실거주 목적 또는 그거를 매매든 경매든 하락에 좀 내성이 있거나 하락에 내성이 있다라는 거는 하락 시에도 어떤 그 가격의 어떤 떨어짐이 좀 덜하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지탱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상승 시에는 그 상승할 때 어떤 그런 탄력은 상당히 좀 크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주택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앞서 이제 봤던 그 경매 물건 관련해가지고 그 물건을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축으로 잡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실거주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 뭔가 좋은 어떤 컨셉들을 본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직주근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직주 근접이다.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직주 근접은 이제 장과 거가 근접하다. 이런 것들 얘기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몇 년 전에 이제 발표된 논문 같은 것들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이 좀 많은 지역으로 이제 좀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도권의 그 지하철 이용 인구 중에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약 이제 3시간 동안인데요. 그 3시간 동안 그 수도권 지하철 이용하는 인구의 34%가 그러니까 이용하는 인구 중에 34%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어딜 것 같습니까? 수도권 지하철 이용 인구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수도권 지하철 이용 인구의 어떤 그 전체 인구 중에서 그 인구들의 이용 인구의 최종 목적지. 물론 이제 버스라든가 이런 어떤 분들은 또 감안하지 않은 거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34%의 목적지 같다라는 얘기예요. 약간 이제 쇼킹하고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딜 것 같으세요? 강남권입니다. 전체 그 강남권에 우리가 이제 인정하기가 좀 싫어도 어쨌든 이제 그런 사실들이 있었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제 통계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부동산학 석사라든가 부동산학 박사 논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뭐냐면 일단은 거기에 법인 수가 많아요. 직장 수도 많고 사람 수도 많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래도 역 중에서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곳이 강남역인데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일일 유동인구가 보통 평일 기준으로 해서도 33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런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런 조건에 맞는 것들을 갖다 이제 가급적이면 취득도 하시고 사시고 경매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한번 볼까요? 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즈니스타운들이 어떤 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특별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구분하기 어렵고 좀 약간 어려운 이제 이런 약칭들인데 이런 것들을 써놨는데 자 퀴즈 하나씩 내드릴게요. 흥미가 없어도
대충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타운들이 CBD, KBD, YBD, SBD, BBD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내에서는 이렇게 있는데요. CBD가 어디겠습니까? CBD. 그러니까 BD는 뭐냐면요. BD는 뭐냐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즉 비즈니스 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보는 지역, 직장이 있는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에 이게 5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CBD는 어디냐? CBD는 어디냐면은 센트럴이에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에서 센트럴은 뭐냐면 그거죠. 종로가문을 의미합니다. 종로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KBD는 어디냐? 이제쯤 좀 감이 좀 잡히셔야 돼요. KBD.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제 강남권역의 비즈니스 타운들. 그 다음에 이제 YBD가 있어요. YBD는 어딜까요? 말도 안 되는 말장난 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자산관리 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얘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YBD는 어디냐면은 여의도권이에요. 여의도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 다음에 SBD는 어디냐면 요즘 신흥으로 한참 뜨고 있는 데가 있어요. SBD는 어디냐면은 요즘에 없다가 뭐 이런 데로 좀 많이 이사를 갔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상암이에요. 상암. 그 상암동 아시죠? 그래서 수색 뭐 마포구 상암동 거기에 뭐 월드컵 경기장도 있지만 거기에 수많은 비즈니스 타운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BD라고 해서 BBD는 어디예요? 이 B는 분당권이에요. 판교 분당권. 이런 지역에도 비즈니스 타운들이 많이 생겼고요. 뭐 부가적으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GBD? GBD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GBD는. 구로예요, 구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CBD나 KBD, 그러니까 종로가문이나 강남권역에 있는 사무실들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제 구로에 있는 그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공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떤 그 제조업이라든가 실제로 뭔가 뭐 공작한다든가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지역에 가면은 그런 거 없죠. 거의 대부분 벤처기업이라든가 뭐 어떤 방송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서버,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많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 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GBD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즈니스 타운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비즈니스 타운으로부터 직주 근접성이 확보되는 곳만이 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뿌리 깊은 주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도심권에만 사는 게 아니라 신도시에도 살고 있죠. 한번 이제 신도시 한번 읊어볼까요? 자,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산, 뭐 중동, 분당, 그 다음에 평촌, 삼본, 이게 5대 신도시에서 200만 호 주택 건설이 소위 말해서 90년 초에 발표가 됐고 92년에 그런 것들이 첫 분양, 그러니까 입주를 하거나 뭐 시범단지가 들어갔었던 지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2기 신도시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2기 신도시가 어떤 곳들이 있냐라고 분류하는 것들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동동탄 지역, 그 다음에 파주 교화,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신도시, 그 다음에 또 뭐 영종도 쪽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종도 하늘도시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화성 향남, 남양주 진적, 양주 옥정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월계는 이천, 그 다음에 오산 세교, 뭐 그 다음에 광교 뭐 이런 도시들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이제 뭐 인천에는 이제 청라라든가 그 다음에 송도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또 빠졌네요. 검당 같은 데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의 약간의 어떤 회복세만 띄어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중에 아직 분양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거나 할 만한 지역들도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네.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살갑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대놓고 얘기하는 취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그렇게 뭐 개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주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신도시의 생존 조건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 자력과